혹시 항산화는 또 다른 영상을 또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타민C 여러분들은 많이 드셔왔고요. 긴 세월 동안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안전한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먹어도 괜찮고 좀 더 적게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드실 게 아니라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같이 먹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은 저의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많이 좀 써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글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몇 줄의 글이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비타민C 먹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써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님, 비타민C를 먹어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딧불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된다. 캔디님, 안녕하세요. 비타민C를 30g 먹으면 물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물. 네. 야, 이거 뭐, 양을 어떻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00ml 정도는 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치미 국물 먹어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약간, 이 신맛이 있는 그런 동치미 국물. pH가 낮은 그런 동치미 국물을 먹는 게 소화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JL님, 동치미 국물 몸에 좋은 약이죠. 그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다 이유가 있던 거죠. 최선희님, 박사님 늘 감사합니다. 말기암 환자를 위해 키토산 용해제는 500ml 물에 비타민C 열알과 키토산 몇 알 넣나요? 13알 넣으면 됩니다. 소주잔으로 하루 몇 번 먹으면 좋습니까? 소주잔으로 하루 3번 내지 6번 정도까지 먹어도 됩니다. 캡슐이 아닌 꼭 용해액이 좋은 건가요? 키토산 용액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키토산 용액을 많이 먹여봤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비실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비타민C 메가도스가 음식으로 섭취된 비타민 B12를 파괴시키는지요?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산성을 만드는 것 때문에 비타민 B12가 파괴가 되어진다면 위산 때문에는 더 많이 파괴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제 생각에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몸속에 세포 속으로 가가지고 그 어떤 특정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과산화수소
인해서 비타민 B12가 깨진다. 분자 구조가 깨진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거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깨져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비타민 B12도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드시는 게 좋다. 자, 비타민 B12가 깨진다, 분해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를 안 먹는다? 비타민 B12를 안 먹는다? 그게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냥 먹어주는 게 좋다. 예. 부와 건강님, 암 환자는 키토산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키토산 양 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예, 보통 이 키토산 박스에 적혀 있는 양은 하루에 3g 이상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적게 먹어도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먹어도 되는데 그건 내 몸에 맞추어서 드시면 되죠. 그리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다르죠. 그래서 특정 지키기가 어렵다. 에이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냥 박스에 적힌 대로 먹는 게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면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쇠뜨기님, 새우 젓갈을 넣어 마른 새우 갈아 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맞습니다. 자, 새우 젓갈, 새우젓, 즉 새우 속에 네,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뜨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요? 새우 젓갈을 넣어 마른 새우 갈아 넣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 새우를 먹는 것, 새우 젓갈을 먹어도 마른 새우를 갈아 놓은 그것도 둘 다 비슷한 놈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으라고 하느냐라는 건데요. 새우 껍질의 80%, 무게로 80%, 건조 무게입니다. 80%가 탄산칼슘입니다. 나머지 뭐냐면 키틴질입니다. 이것을 김치에 넣어서 먹거나 새우 젓갈을 또는 마른 새우를 갈아서 김치에 넣어야 됩니다. 새우젓을 바로 먹어라, 새우를 갈은 가루를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김치에 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젓갈을 넣었을 때나 마른 새우를 갈은 걸 넣었을 때나 같은 의미다. 자, 그렇게 먹으면 이 칼슘이 녹아 나옵니다. 김치 속에서. 그래서 칼슘 이온이 됩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 다음에 칼슘이 빠지고 나면 남아있는 것이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키틴질은 키토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키토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키틴질은 김치국물 속에서 분해가 잘 되어져서 키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어져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면역을 부활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연구가 되어져 있고 사람 몸속에서도 이 자율신경 조절을 좀 더 잘하게 해주어서 과립구와 림프구의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새우젓을 드시던 새우 가루를 드시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칼슘을 섭취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셔보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님, 키토산 먹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키토산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마셔라. 평소에 물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키토산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소금을 제대로 드시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또 변비가 올 수가 있다. 키토산을 먹고 변비가 온다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면 일단 중단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먹고, 이걸 반복하면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괜찮은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키토산 드시고 변비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중단하고 괜찮아지면 또 먹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JL님, 이 사이사이 배경음악에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물도 많이 마시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 염분입니다. 염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염분이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김민주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시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특별히 제가 오늘. 네. 부와 건강님, 비타민C와 키토산 같이 먹으라 하셨는데, 암 환자예요. 양을 얼마나 같이 먹을까요? 아까 녹이는 방법 500ml에 13알 까놓고 비타민C 한 5g에서 10g 정도 넣으면 되고요. 양은 소주잔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잔에서 6잔. 물론 더 먹어도 좋습니다. 김경옥님, 안녕하세요. 비오유키소하고 실리마린, MSM, 글루타치온, L카르니틴, 단백질 가루 2종류, 스탠다드 아미노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시간을 띄어서 먹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서로 분리해서 먹어야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거,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 지워버리셨나요? 자, 오메가3를 식후에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 식후에 드시고요. 나머지는 다 식사하기 바로 전에 다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SM, 실리마린 이런 것도 다 식후에 드시고,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소화, 효소제 요거는 식사하기 바로 전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JL님, 소금은 기본이고 비타민C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속이 안 얹혔는데 소금물과 비타민C 4g 먹으니까 해결됨.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유가 뭐냐?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은 위산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위산 많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위산이 부족한 그런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이비실님, 비타민C가 L카르니틴을 제품화시켜서 지방산물질 대사를 시키고 당뇨를 개선, 뿌림 개선, 노화 방지, 뼈를 강화시킵니다. L카르니틴이 가장 많은 육류는 1위 양고기, 2위 소고기 맥시멈이고 다음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기타 등등입니다. L카르니틴은 특히 만성 피로를 개선합니다. L카르니틴 분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쌉니다. 뭐 70g에 19,000원 수준밖에 안 하니까요. L카르니틴 분말을 아예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물에 그냥 티스푼을 한 개 넣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무맛입니다. 네, 저도 매일 밤 티스푼으로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 에스트방님 반갑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에서 꾸준히 시청하며 메가도스 계속 실천해 볼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변비 아닌 다른 변화들도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셔서 봐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JL님 맞습니다. 현대의학 제약회사에 양약 맹신하지 말고 소금과 비타민, 건강보조제 및 자연음식 등으로 자연치유, 자연의학으로 몸을 돌봐야 부작용 없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말씀해 주시는 닥터 한스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고맙습니다. JL님, 귤이나 오렌지, 생선 먹을 때 비타민C, 오메가3 양 정해놓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감각, 경험에 맞춰 적당히 먹는 것이 보조제도 자신에게 맞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대단한, 예,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비 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왜 이렇게, 네, 뭐, 굉장히 많은, 네, 돈을 넣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비타민C 메가도스는 실보다 덕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 삶은 어차피 실이 존재하므로 덕 찾아 산말리입니다. 산소 중에 10%는 활성산소라 위험해서 숨을 안 쉬면 죽다. 비타민C 섭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네. 자, 네이비실님, 딱벌 아이디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굿딱벌님이시구나. 네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벌님. 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지금, 네,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기다리는 동안 5분 건강 하나 더 돌리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건강하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안 되는데 당뇨를 고치려고 한다. 혈압을 고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비타민C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3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 닥터 한스입니다. 오늘도 제 댓글창에 소화가 잘 됩니다 라고 글을 써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요. 그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댓글창으로 가보시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오유키소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기운이 없었는데 현재는 힘도 많이 나고 소화도 더 잘 돼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밥을 먹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서 계속 메스꺼움이 지속됩니다. 속쓰림은 아주 살짝 느껴지고요. 울렁거리는 증상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식사마다 비타민 3g, 오메가 1개, 키토산 1개, 유산균 1개, 소화효소 1개, 소금 반찬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두 번째 소변 염도가 0.5에서 0.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분이 속이 울렁거린다 라고 하는데, 저 속이 울렁거리는 게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야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속이 울렁거릴 때는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식도 역류를 가지고 있거나 위장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분은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이나 지났을 때다 라는 건데요. 저 시간대가 아마 또 다음 식사를 위해서 위산 분비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산이 예전에는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소화가 좀 되어지면서 위산 분비 활동도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 식사를 하고 나면요, pH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위장의 pH는 1, 2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pH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pH가 4, 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소화가 평소에 잘 안 되고 있었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되어야 소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위장에서 아래로 내려가
가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위장이 이제 비어있는 공복 상태가 되는데 위산이 서서히 조금씩 분비가 되니까 아직 위장벽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산은 나오다 보니 울렁거림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되어지죠. 음식물이 있을 때는 속쓰림을 모르고 있다가 음식물이 내려가고 나면 이제 울렁거림이 일어난다. 보통 일반적으로 울렁거림이란 위장벽에 무엇인가 와서 자극을 줄 때, 뭔가 건드릴 때. 근데 위장에 음식이 들어와도 사실 위장이 잘 모르거든요. 알 때는 언제냐? 여기 염증이 생겨 있을 때 뭔가 이물감을 느끼게 된다. 이걸로 위장에 자극이 오게 되고 그런 자극으로 이 울렁거림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도 울렁거림을 유발할 수 있죠. 뭐 마늘 같은 거를 먹는다든지 굉장히 신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굉장히 짠 음식을 먹는다든지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분은 식사 끝나고 나서 2시간이나 지난 뒤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건 음식이 사라지고 난 뒤에 비어있는 위장 그 속에서 이제 위산 분비가 살살 되기 시작해서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걸 없앨 수 없냐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장이 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위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위장벽에 염증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걸 꾸준히 열심히 잘 챙겨 먹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요 한 일주일 안에 이제 그런 거는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런 현상이 나타난 분이 있는데요. 한 3일 지나니까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사라졌다고. 비타민C는요, 굉장히 빨리 위장을 재생시킨다. 그래서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일주일 안에 괜찮아질 것이니까 꾸준히 비타민C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키토산 드시고 유산균 드시고 소화효소제 드시고 소금은 음식에다가 충분하게 넣어서 드시면 된다. 그리고 키토산도 두 알로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시간을 보내보시고요. 기다려보시고요. 괜찮아지시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질문을 적어주셔서. 자, 또, 질문을 조금 올려주셨네요. 제가 답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비실님, 고탄고지가 아니라 고탄고지?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하는 분들, 고탄고지,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드시는 분들,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면 단백질 손실이 오기 때문에 고단백 위주 식단 병행해야 한다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뭐 어쨌든 이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도 사실상 좋은 건 아니다. 저탄고지는 괜찮다라는 건데 계속하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생식, 그 다음에 채식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내는 몸이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칼로리 부족 상태가 됩니다. 내 몸은 어느 정도의 칼로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래로 계속 먹으면 몸이 고갈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느냐? 내 입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내 몸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면 줄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몸도 작아지게 되어져 있다.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내 몸은 내 입속으로 들어온 물질들을 가지고 내 몸이 돌아가고 있다. 대사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게 들어온다.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것도 안 되죠. 적당량을 먹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특정 음식, 고탄수화물, 고지방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고탄수화물은 일단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혈중에 계속 돌게 되고, 이게 많이 돌면 돌수록 혈관벽에 저 당이 달라붙습니다. 당독소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당분이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혈관에 있는 단백질에 굉장히 잘 붙습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은 반응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당화혈색소, 당분이 이 적혈구에 달라붙는 이 반응도 같은 반응입니다. 자, 이런 반응에 의해서 적혈구에도 당분이 달라붙듯이 혈관벽에도 달라붙게 되고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혈관벽에 붙으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이게 뭐 당뇨병인 거죠. 지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지가 좋다. 지방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면 혈액 순환하는데도 일단 어렵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겁니다. 예. 혈관에 달라붙는 것도 있지만 혈액 순환에 장애를 입고요. 혈중에 지방이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이 폐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가 피 속으로 녹아 들어오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피 속에 기름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지방을 많이 먹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한 달, 두 달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걸 1년하고 2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단백질을 또 적게 먹어버린다.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우리 몸은 단백질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호르몬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의 근육들, 혈관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안 돌아갑니다.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골고루 잘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탄고지 이것도 짧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해도 괜찮은 게 음식을 충분하게 먹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루에 3끼를 나누어서 먹는 게 아니라 2끼만 먹고 2끼와 2끼는 붙여서 짧은 시간에 먹고 나머지 긴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를 하는 거. 이거는 좀 길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음식을 적게 먹게 되는 음식 양이 줄어드는 나이가 들어가서 음식량이 감소하는 분의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몸속에는 적당량의 칼로리, 적당한 영양 성분들 전부 골고루 잘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한 것들이 빠지고 적게 먹게 되고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단백도 먹어야 된다. 박달님, 비타민C 먹으면 가스가 너무 찹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옵니다. 자, 저분 가스 찬다, 잠 안 온다.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비타민C를 먹으면 가스가 왜 많이 만들어지느냐. 이 가스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라는 건데요. 내가 먹은 음식물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폐를 통해서 배출되어져 나가는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내가 먹은 음식물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지는 양이 증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가스차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먹은 게 신진대사가 잘 돼 가지고 에너지화로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럼 뭐가 나쁜 거냐? 못 나간 게 문제인 겁니다. 남들은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나가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가스를 폐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대부분 소금의 양에 의존합니다. 소금 먹는 양이 적거나 내 몸에 소금이 적게 들어있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폐를 통해서 배출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폐를 통해서 나가는 게 잘 안 되니까 몸 안에 가스가 쌓이는 거죠.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가스가 쌓여 있다. 뇌에까지도 가게 된다. 이런 가스들 때문에 잠까지 덜 오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염분을 충분히 음식에 넣어서 드셔서 이 소변의 염분 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저분 소변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0.9%보다 아래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염분을 잘 챙겨 드시면 가스 빠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비타민C를 안 드시다가 먹는 분들은 저런 현상을 만나게 되고 저 현상이 지나가야 몸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비타민C를 처음 먹었을 때 헛배가 엄청 많이 부르고요.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타민C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가스가 많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도 지금 먹는 양보다 양을 늘리면 가스가 증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아직도 대사를 시키는 양이 비타민C를 더 챙겨 먹으면 대사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저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비타민C 드시고 있는 분들도 지금보다 양을 좀 더 늘려보세요. 분명히 가스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먹은 게 대사가 훨씬 더 잘 된다. 젊었을 때 대사 능력으로 돌아간다. 비타민C는 사람의 몸을 더 젊게 만든다. 노화의 속도가 천천히 가게 해준다. 안티에이징이 된다. 이래도 비타민C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비타민C는 여러분들한테 기적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망고이야님.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곰취님, 비타민C 계속 먹어도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자, 이분은 원래 마른 기침이 나오고 있었고,